질문하는 자에게나 대답하는 자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고객을 위한 침착한 해결사라고 90초 만에 사람의 마음을 뺏어본 경험이 있는 After graduate, I have 손에 땀이 나는 면접장. 그거 말고 다른 단점. 다른 단점은 학점이 어떻게 되세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채용해야 되냐고요.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폭풍 질문에 대한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5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취준 일상을 셀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 쉽지 않은 지방로 취준생들. 때로 좌절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100일간의 도전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은 6시. 오늘이 처음인데 성공 9일이네요. 드디어 100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파이팅. 제 목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VR로 모의 면접을 본 동윤 씨. 몰아치는 압박 질문에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거 좀 준비를 해야겠다. 채용 정보가 넘치는 채용 박람회는 취준생으로서는 놓칠 수가 없죠. 손때 묻은 수험서들이 가득한 취준생 진영 씨의 방입니다. 진영 씨는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이 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붙여놓은 좌우명.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기.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불안해서 깨서 선배님들이 피드백 해주신 대로 조금 수산도 하고. 그렇게 원서를 넣고 기다리기를 여러 번.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부산역에 도착했고 저는 이제 서울을 향해 갑니다. 꿈을 꾸는 취준생. 진영 씨의 꿈은 뭘까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 멉니다. 목적지는 서울.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가는 일은 지방 취준생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지금 가는 동안 역시 자투리 시간도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취준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후회 없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열차가 서울로 접어듭니다. 면접은 다음 날인데 하루 먼저 온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도저히 새벽 3시, 4시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 전날 와서 숙소를 잡고 내일 면접에 가려고 합니다. 서울은 와도 몇 번이나 와도 무서운 곳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사는 청년한테는. 가난한 취준생이 구한 숙소는 면접장에서는 다소 먼 곳.
네, 제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의 피곤이 몰려오는 순간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진영 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할머니입니다. 네. 할머니 손도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어. 니네 잘할 수 있어 안 하잖아. 내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니네 잘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 사실 어디입니까? 할머니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쏟아지는 잠을 아껴 면접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면접은 시작일 뿐 채용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또 이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서류, 뭐 인성검사, 1차 면접, 인턴, 그리고 또 최종 면접까지. 아무래도 오래 다닐 사람을 뽑는 거다 보니까 또 신중하게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면접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채용형 인턴을 뽑는 면접입니다. 후회 없이 합시다. 후회 없이. 근데 진영 씨 땡겨요. 면접장이 아니고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간단한 아침인가요? 오늘 여기서 면접 보거든요, 저.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파이팅 해야지. 감사합니다. 잘 봐요. 저는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후회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면접장으로 가는 진영 씨. 진영 씨는 과연 이 면접을 통과해 저 빌딩 숲 어딘가에서 일하게 될까요? 며칠 후 진영 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만남이 아직은 어색한 5명의 지방로 취준생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다들? 그냥 취업 다들 아직 안 하고 위로도 되고. 이들에게 취준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망망대 속에 나 혼자 낚시하는 느낌? 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찌를 끼우고 바닷속에 띄우는데 소식이 없어요. 뭐 좋은 비유 해주시니까 저도 비유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뭐 지하철이라 생각해요. 지하철 뭐 저희 서면에서 내리든 동네에서 내리든 뭐 은행권 서면 뭐 어디 연기하시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결국 종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된다. 네, 그런 마인드로 취준에 임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취준생 86만 명. 이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역에서 하차하게 될까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진짜 오직 금융권, 은행만 봤었거든요. 인턴 일단 경쟁률이 제가 지원했을 때 지원한 사람이 보통 4,000명이 넘었고요. 근데 인턴을 하면 우수 인턴을 통해서 가산점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인턴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과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인턴 끝나고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우수 인턴에 뽑히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턴이랑 관련돼서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인턴이란 게 정규직으로 하기 전에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회사 생활을. 면접에서 보면 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라고 묻는 게 뭔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나연 씨는 공기업에서 첫 번째 인턴 중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의 책상이고요. 흔들리는 취준생 나연 씨. 문화기획과 공기업 사이에서 나연 씨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나연 씨의 공기업 인턴 기간은 3개월. 인턴이 되기 위해 서류 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거쳤고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이거 납부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시거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실 진짜 금턴이란 말을 많이 들었었고 면접을 나름 열심히 보긴 했는데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긴장 반 기대 반이었는데 붙어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사실 정규직만큼 기뻤어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정규직만큼 기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담당하시는 나연 씨의 임무는 전세 임대 상담. 민원인을 상대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까지 인턴이지만 사실상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게 정규직 입사를 위한 과정 같은 거잖아요. 인턴이 내 영원한 직업은 아니니까 나의 스킬을 좀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취준생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퇴근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바로 카페에 가서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밤까지 새벽까지 작업한 다음에 회사에 와서도 점심시간 이럴 때 틈틈이 쓰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병행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 회사 직무를 경험한 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채용형 인턴과 회사 직무를 경험하긴 하지만 채용과는 무관한 체험형 인턴도 있습니다. 인턴 제도는 청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인턴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청년들이 인턴십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인턴십을 계속 고용하면서 정규직원 채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인턴으로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채용과 연계되지 않는 체험형 인턴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채용형 인턴은 오히려 줄고 있어 취준생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체험형 인턴도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규직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필기 시험까지 치르는 것도 적지 않죠. 네, 지금 이제 인턴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는 인턴인데도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야지 이제 면접까지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몇백 명 지원했는데 뽑는 사람은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 잡기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겠죠. 수많은 개미 중에서 한 마리인데 제가 성공하는 개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잘 될 거예요, 혜성 씨. 꼭 성공한 개미가 되길 제가 응원할게요. 이 인턴이 몇 개월 안 되지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전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와닿았고요. 그런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인턴 되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정규직 되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돈, 지방 출신,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지방러 취준생들이 지역에서 취준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뭘까요?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본 문제들이어서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골랐을까요?
진영 씨는 돈을 골랐네요. 이번에 서울을 연달아서 2번 갔다 왔거든요. 되게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됐어요. 처음에 되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기차값 결제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돈도 되게 크거든요. 일주일에 제 생활비가 있는데 그게 거의 기차값으로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다. 이게 한 번 도전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취준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커갑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취준생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는 건 취준생의 기본 자세죠. 밥 사물어 돈 한 푼을 못 주고 아이고. 요거는 저기 삼성제 갈증에 가가지고 밥 사 먹고. 아니 기차값이 이 정도면 기차값이. 기차값은 무엇이든지 뭐 저기 해라 막. 알았어. 많이는 내가 못 준다 그래. 알았지? 그래가 잘 갔다 오고 해. 그래서 전화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촬영하니까 촬영하는 거는 부산에 많이 없어서 저는 다 서울로 올라가고 오디션도 서울 가서 보고 거의 한 100개 있으면 그중에 부산은 10개? 10개도 없을 것 같아요. 100개 중에 95개는 서울이나 이쪽 위쪽에 있고 부산에 그중에 한 5개? 보면 인기 있는 탑 1000 공채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90% 이상이 다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턴들끼리 이런 공고 보면서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원하는 기업이 부산이 없다라는 게 되게 실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2008년에만 해도 부산에는 1000대 기업이 5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 27개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숫자인데요. 무려 92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대 기업 제로, 이것이 부산의 현실입니다. 부산에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대기업 그룹이 없어요. 대기업의 본사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질의 좋은 인력을 담아둘 수 있는 큰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에는 이런 대기업 그룹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올해 31살의 지방러 희성 씨.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니 마음이 더 급합니다. 희성 씨는 되도록 부산 기업에 취업을 해 부산에 남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부산에서 중견 기업을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마감일인데요. 자소서 쓰다가 마지막 항목이 하나 남았거든요. 이 기업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중견기업 중에서 하나라서. 자소서를 보내는 것은 취준생의 일상 중 하나. 이제 최종 지원 누르겠습니다. 완료됐어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이제 그 뭐지? 검색 광고 마케팅 1급 이제 시험 있는데 그냥 파이팅해서 치고 오겠습니다. 원서에 한 줄이라도 스펙으로 쓰기 위해 자격증을 10개나 딴 희성 씨. 그가 부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산에 있는 기업만 이렇게 지향하는 거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는 서울 편중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걸 좀 뭔가 깨주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제 갈망해 왔거든요. 저를 부산에
남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이유 같아요. 동윤 씨의 고향은 부산이 아닙니다. 구미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후 전문대까지 진학했던 동윤 씨는 치열한 노력 끝에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구미 살 때 저는 약간 부산을 생각하면 약간 굉장히 기회가 많을 줄 알았어요. 사람도 서울 다음으로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제가 부산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여기서 살게 되면 재밌겠다 혹은 거기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여기 편입을 성공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로 오게 된 후로부터는 좀 많은 현실을 많이 알게 됐죠. 제가 원하는 직종은 여기 외국인들이랑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거는 보통은 서울에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 떠날 수밖에 없죠. 올해 30살의 동윤 씨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부산으로 온 취준생입니다. 보통 점심은 좀 간단한 거 먹고 다녀요. 도시락이나 아니면 라면 같은 거 먹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고 오늘은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도시락 가게에 가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집에서 갖고 갈 예정이에요. 편입 과정을 거치느라 취준이 늦어버린 동윤 씨. 타지에서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취준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지만 길어지는 취준에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뭔 일 있어? 아니 그것보다 그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쉬다가 좀 엄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요. 하반기에 그 시험 있어가지고 공부하려고. 다른 건 없냐? 왜 공부하냐고 막? 공부를 했으면 뭐 결과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를 좀 이따 하반기에 나오니까 뭐 못 짜겠네. 알았어, 끊어. 아니 어딜 돼도 되기만 되면 좋지. 알겠어요. 네, 쉬세요. 조심해. 네. 며칠 후 동윤 씨가 세종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이 몇 시지? 일단은 일단 8시 50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공고가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인턴 모집을 한다길래 지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류 합격해가지고 오늘 면접 일정이 잡혀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동윤 씨가 가고 싶어하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동윤 씨가 급히 차에 탑니다. 면접은 어떻게 봤을까요? 생각보다는 제가 준비했던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은 저한테 있어서는 어느 곳이든 인터넷 붙는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게 채용 연계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경력으로 남기 때문에 일단 세종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붙으면 무조건 일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오늘 동윤 씨가 원하는 해외 관련 인턴 면접이 동시에 두 곳이 잡혔습니다. 대전에서 기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해서 제작진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면접장은 부산. 과연 오후 2시 시간에 맞춰서 면접장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동윤 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더 많은 취준생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열었습니다. 부산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지방러 탈출, 취업하고파 멋진 직장인이 될 줄 닉네임만 봐도 취준의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청년 발언대로 이동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누구부터 이야기할까요? 장수 취준생님이 무대로 오르네요. 저는 지금 제약회사 신약 개발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미 지금 부산을 떠나 있긴 하거든요. 저도 부산에 꽤 오래 살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부산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직업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부산을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부산을 내려가서 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도 여전히 저는 이제 부산이 아니라 이제 위쪽에 경기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약간 미디어 쪽의 일자리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계열은 서울에 가야 뭔가 시야가 더 넓어지고 예체능을 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 직업군인 경우는 부산에서만 일을 하기에는 조금 한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부산에 조금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지방 취준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부족에 관한 얘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취준생에게 가장 야속한 것은 이룬 것 없이 흘러가는 시간.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취준생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진영 씨는 여전히 도서관을 향합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룬 진영 씨는 올해 하루도 도서관을 빠지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긴장된 얼굴을 보니까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가 난 모양인데요. 못 볼 것 같네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봤던 면접.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진영 씨? 합격했네요. 전남으로 갑니다. 오. 전남으로 발령이 난다는 소식에 진영 씨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100%는 아닌 상황에서 단기 인턴을 위해 전남까지 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 요즘 거의 매일 울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일도 지치고 취업 준비도 지치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는 좀 혼자서 삭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 영원한 내 편 할머니를 다시 찾은 진영 씨. 마지막까지 고민한 끝에 전남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포기하는 당일날 오후 4시까지 건강검진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4시까지 굶어가면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몇 주 전부터. 제가 그토록 원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진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철없지만 가슴 뛰는 일인 은행 진짜 제대로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질문할 거 기초 내용들을 정리하고 해외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동희 씨의 일자리는 대부분 부산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를 순례하며 면접을 봅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주에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면접비도 받았고. 자, 드디어 발표가 나는 날.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표합니다. 시작.
왜요? 도윤 씨 어떻게 됐어요? 응? 안타깝습니다. 떨어지게 됐네요. 아유 저런. 해외 인턴 담당자에서 떨어지게 됐었고 이번에도 계속 떨어지게 돼서 사실상 많이 힘드네요. 자, 문화예술 쪽을 지망하는 세미 씨는 어떨까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긴장하지 마. 내가 모르는 거 그게 제일 문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세미 씨. 우리 기차놀이 말고 뭐 어떤 거 할래? 애초에 이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교직 이수가 있는지 확인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배우라는 직업이나 뭐 이런 쪽 계통들은 평생 취준이죠. 평생 그냥 계속. 배우를 꿈꾸는 세미 씨는 영원한 취준생입니다. 이웃 동네 가듯 서울을 자주 가는 세미 씨.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목적지 강남까지 가는 길도 멉니다. 여기. 길찾기 어플에 의존해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저희 도착지입니다. 프로필을 돌리고 서류 심사에 합격하면 이렇게 직접 와서 영상을 남겨둬야 캐스팅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미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부산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부산에서 왔다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그냥 그런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부산에서 경비 많이 들여서 올라온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편이에요. 서울까지 온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한 번에 서울에 와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강남 일대 여러 기획사들을 돌며 1차 프로필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구두를 신겠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는데 촬영을 할 때는 구두를 신어야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반창고도 거의 다 떨어져 가요. 네, 제가 계속 걸어다 보니까 이렇게 물집이 잡혀가지고 반창고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떨어질 때가 돼서. 세미 씨,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가 있겠죠. 세미 씨가 이렇게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부산에는 이런 기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때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외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쪽 방송 쪽은 서울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선택권이 없이 그냥 무조건 서울에 상경해야 하는 것 같아요. 서울로 이사가지 않는 한 배우 지망생 세미 씨의 이런 일상은 당분간 반복될 겁니다. 서류에 필기에 면접에 공부할 것은 산더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지만 문제는 취업 시장이 자꾸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2019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대부분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공채를 통해서 대규모로 뽑던 시절에는 지역의 인재들이 좀 균형 있게 선발이 됩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암묵적으로 이제 지역별 쿼터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경력을 쌓을 기회도 없고 경력을 못 쌓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시 채용 중심으로 바뀐 채용 시장에서도 또 선발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지방 출신 청년들이 공채를 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는 취업 관문. 필기시험 없이 경력과 면접만으로 뽑는 수시 채용에서 면접은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파이팅입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을 거쳐 면접 평가자로 활동하는 남성훈 씨는 채용 시장의 변화를 몸소 느낍니다. 수시로 많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공채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왜냐하면 1,000명을 뽑아놓고 그 1,000명을 재배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경영 구조가 계속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근데 이제 수시 채용은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뽑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줘야 하는 면접은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사항에 보면 개발 관련된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따신 걸까요? 요즘 디지털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은행에서 내가 소통을 진짜 잘한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뭘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 적이 취업의 최종 관문을 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격들을 딴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슬로우 스테디, 느리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그런 완주자가 되겠습니다. 사기업도 그렇고 이제 공기업 면접이나 들어가 보면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100대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허수 빼고 진짜 그 합격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준비해오는 역량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적게도 뽑지만 이들끼리, 그러니까 요 취준생끼리 수준을 미친 듯이 높여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를 되게 명확히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 지방러들에게 면접이 더 높은 벽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계속 부산에서 살았고 사투리가 말에 계속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고 저도 사투리가 저도 모르게 나오고 그리고 말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악 요소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30-40분 동안 보는 이유가 사투리, 모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태도, 말 이런 거 끌고 들어가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그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대학 4학년 때 독립을 한 나연 씨. 공기업 인턴을 하고 있지만 취업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 안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불안한 꿈을 진짜 많이 꿔요. 뭔가 막 다른 친구들 다 취업했는데 나만 혼자 엄청 늙어 있는 꿈이나 아니면 막 엄청 높은 데서 계속 떨어지는 꿈 이런 것도 많이 꾸고 누가 막 쫓아오는 꿈도 꾸고. 대학 시절 나연 씨의 관심사는 문화였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문화기관에서 하는 서포터즈나 활동 같은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잡지 만든 건데요.
이런 디자인도 제가 다 했는데 여기 보면 에디터 안나연이라고 돼 있죠. 잡지를 제가 직접 쓰고 디자인하고 다 작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팀 정도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졸업이 다가오자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문화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문화 관련된 책 읽고 난 무조건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졸업하는 시점이 되니까 현실을 좀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늘 꿈꿨던 문화기획은 좀 접어두고 일반 공기업을 취직할 생각으로 지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나연 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 고민 끝에 공시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방러들도 많습니다. 원래 사기업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부산에 이제 있는 뭐 기업체나 이런 곳을 취직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도 적고 이제 부산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인원을 뽑는 것을 알고 그걸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갈 데가 그거보다 좋은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공무원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부문 경쟁률이 높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만 노려야 되고 만약에 그냥 사기업을 적당히 지역에서 갈 만한 기업을 간다고 하면 중견기업이기도 어렵고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실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95%를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 대기업은 4.5%에 불과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국립대학들도 있고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21세에서 24세까지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제 순유입이 많은 반면에 25세부터 이제 34세까지 그 이후에는 순유출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씨는 또다시 서울을 향합니다. 진영 씨가 기다려왔던 금융권 채용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채용 박람회들은 지역으로 아예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꼭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내고 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타겟층을 완벽히 타겟할 수 있는 지원자 김진영.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경쟁률이 높은 금융권 서류 심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며칠 후 진영 씨는 면접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금융권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겁니다. 희성 씨는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대기업에서 하는 인턴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홍희성입니다. 인턴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의 취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수업을 듣고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가운데 1등을 해 2명만 뽑는 인턴에 합격을 한 거죠. 부산에 있는 회사만을 고집하던 희성 씨의 생각도 취준 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 인턴을 준비하고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부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택을 못한 경우에는 굳이 부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세종시에서 면접을 본 결과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모니터 앞에 앉은 동윤 씨. 왜요? 동윤 씨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와, 이런 미친. 잠시만요. 와,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세종이라는 지역에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감당을 해야겠죠. 동윤 씨도 4개월의 인턴을 위해 부산을 떠났습니다. 세미 씨는 한 쇼폼 시트콤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당분간 서울에서 촬영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3개월 공기업 인턴을 끝낸 나연 씨는 부산에 있는 또 다른 공기업 인턴에 합격했습니다. 인턴이 끝나는 6개월 후 나연 씨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2년) 부산에서 취준 열차에 오른 지방러들. 이들을 태운 취준 열차는 부산을 벗어나 다른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여 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 청춘 도시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의 서울은 매혹적입니다. 특히나 지방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더하죠. 전 왔을 때 느꼈던 게 왜 이렇게 번화가가 많지? 번화가가 너무 많은 거야. 서면이 막 진짜 한 10개가 있는 느낌이야. 서울에는 어딜 가도 다 서면 같고 여기도 서면 같고. 문화적 인프라, 뭐 축구 경기도 그렇고 뭐 콘서트도 그렇고 너무 서울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모임들도 너무 많고. 서울은 서울이다. 친구를 사귀고 문화를 즐기고 일자리가 있는 청춘들의 도시 서울. 그렇다고 떠나온 고향 부산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 로그아웃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긴 합니다. 서울은 복잡하고 그렇다 하면서도 또 도전, 열정 이런 키워드가 먼저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간 부산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가장 젊은, 가장 도전적일 수 있고 열정적일 수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나이가 들면 부산에 가고 싶지 않을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언젠가는 떠날 생각이지만 지금은 떠날 수 없는 도시. 서울은 청춘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고향 부산을 떠나와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3년 차인 직장인 김태형 씨.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옥철이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이 안 많잖아요. 서울 지하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퇴근할 때 차 3대를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탈 수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태영 씨의 직장은 서울에 있는 한 비영리 공익재단. 태영 씨가 서울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직장 때문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NGO 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 쪽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쪽 직무가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하게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의 서울살이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기한 건 집이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주거, 집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고시텔 저 노량진 쪽에를 먼저 갔었거든요. 집을 구하려고. 갔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진짜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또 비싸고. 얼마였어요? 한 달 월세가 50만 원 받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는 집 구하기 힘들다든지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대학교 다닐 때 살고 있던 집보다 좁으면서 비싼 집에 살고 있거든요. 팍팍한 서울살이에 힘이 되는 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입니다. 덥다 더워. 실제로 부산에서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 상당수가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담으려고. 그렇지. 그 모습을 담으려고. 부산에서 이제 살짝 이제 음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부산에는 사실 지방은 예술 자체가 사실 사망 상태라고 아티스트들끼리 부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그래서 막상 서울로 올라오니까 웬걸 음악하는 모든 사람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올라왔구나. 공대생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에 있는 산업들은 좀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게 많아요.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게 최신이고 좀 천안 이국으로 올라와야 좀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좀 4차 산업에 가까워지는 그런 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대생들은 더더욱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산의 기업이라고 말하면 사실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잖아. 그렇죠. 부산의 향토 기업. 향토 붙이니까 더 이상해. 신발 기업? 그 신발 공장 많았어. 신발 기업. 진짜 옛날에. 나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게 뭐야? 결국 일자리를 찾아 떠나오긴 했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진짜 한 달만 해도 뭐 월세값, 거기에다가 뭐 생활비 이런 것들 하면 몇십만 원을 그냥 땅에다가 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처음에는 그냥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3, 4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맞나? 진짜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 재산을 불려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내가 여기 사람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해야 될까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 그거의 시작이 진짜 그 외롭고 돈이 모자라고 약간 그런 게 다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급여 수준의 친구들은 이미 집도 사고 뭐 차도 있고 결혼까지 해서 잘 사는데 부산에서는 그런 생각 많이 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와야 하는 이유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이곳에 인구의 절반인 50%가 살고 있고 무려 91%의 대기업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블랙홀의 도시 서울.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만든 서울공화국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창출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역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거꾸로 지역이 소멸되어 가면 수도권이라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수도권은 오히려 인구 집중이 일어나면서 극심한 도시화의 폐해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환경이 나빠지고 악화되는 그런 지역도 죽고 수도권도 죽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한계 지점에 도착했다. 수도권도 죽고 지역도 죽는 위기. 제2의 도시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운대 센텀에 있는 한 회사. 평범한 피트니스 센터처럼 보이는 이곳은 한 회사의 랩실입니다. 로봇공학을 접목한 피트니스 머신과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이 회사는 8년 전 부산에서 출범한 기업입니다. 부산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 4명이 의기투합하여 시작한 회사는 8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가치 1조 원의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아기 유니콘 기업에 올해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일하는 이 회사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직원을 뽑는 일입니다.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는 많지 않습니다. 20명.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품 서비스 UX 기획하는 친구 뽑을 때 지원자 2명이죠. 그리고 백엔드는 없습니다. 여기 와서도 없어요. 여기 와서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해운대 센텀에 있지만 작년까지는 강서구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검색되는 지역의 리스트에서 뜨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기에는 저희는 또 제조업이 있긴 하지만 IT가 더 강점이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전무한 상태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지금은 해운대 센텀으로 와서 그나마 조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인재 채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기업. 부산 경남에서는 보기 드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재생의학 소재 중에 고리식제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의 원재료는 돼지뼈 또는 소뼈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환자가 다쳤을 때 뼈에 넣어주는 제품을 보통 고리식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몸에 직접 사용하는 소재이니만큼 바이오 생체 소재는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인증도 여러 개 획득했습니다. 보통 물이랑 섞는 거를 수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수화를 했을 때 이렇게 점착력, 찰흙 같은 점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의 다친 뼈 등에 붙이면 착 달라붙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에는 없는 기술이고 저희가 이 S1이라는 기술 하나만으로 국내 해외 특허 합쳐서 50개 이상을 지금 출원하고 실제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역시 청년 인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재와 시장 정보가 집중된 서울에 사무소를 내서 지역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아예 회사를 서울로 이전하라는 유혹도 많은 편입니다. 저희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이런 거는
이미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기업 유치를 제의가 많이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지방에서 이런 바이오 소재 사업을 영위하기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 부산 로그아웃을 선택하는 기업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927개의 기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떠난 기업들이 대다수가 창업 5년에서 6년 내 신생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이제 사세가 확장되는 단계인데 다른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부산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부산이 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부산은 기업도 없고 또 청년들의 활력도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치구 가운데 3개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됐고 영도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도에서 자란 세미 씨는 그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영도에서 쭉 살았고 계속 영도 안에서 약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기 일하러 이제 떠나고 학교 때문에도 좀 나가고 해서 잘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영도의 현실입니다. 영도는 전국 광역시 지자체 가운데 인구 소멸 위기 1위 지역이 됐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인구는 21%나 줄어들었습니다. 영도구의 인구 소멸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바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저 14년도 졸업생인데. 네, 반갑습니다. 지금 4반이 네, 제가 아 그렇구나. 못 찾았어요, 저 사실 진짜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눈이 네. 8년 만에 모교를 찾은 세미 씨.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학여행 못 가지 않아요? 그때는 저희가 반에 거의 한 30명, 30몇 명씩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때요? 지금은 한 반에 한 22명. 몇 반까지 있어요? 반은 3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3반. 그래서 총 지금 9반 있는 거죠. 세미 씨가 졸업할 당시에는 한 학년에 6반씩 18개 학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9개의 학급으로 50%나 줄었습니다. 한 반에 30명 정도이던 학생들도 20명 남짓으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역시 소멸 위기 지구인 부산 동구에는 한 관내에 3개의 학교가 폐교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을 얻게 된 부산. 더욱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화와 지역 소멸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수도 도쿄에서 8시간 거리에 있는 가미야마. 가미야마 역시 한때 고령화율 40%를 기록하며 소멸 위기에 처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에는 도쿄 로그아웃을 선택한 기업과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そこに去年の10月にできたばっかりの新しい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あります。大阪が本社のドリームジャックという会社さんのサテライトオフィスです。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이 IT 기업은 첫 번째 위성 사무소를 가미야마에 냈습니다.
神山町に何か貢献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この物件を大きく改修されて使っています。整備した場所なんですけども、今まだちょっと働く子募集中で、普段は使われてない事務所です。できたばっかり。オフィスだったらアトリエになってます。ここはモノサスっていう東京の代々木屋本社のウェブ制作の会社の事務所です。町内に住んで、ここに通勤してきて働く子たちが4人か5人ぐらいいるような事務所。そうしますと、そういう方々、それこそ若い20代とかですね。そうですね、はい。県の公式な数としては、神山町今15社に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実質今20社ぐらいある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移住の相談件数もかなり増えているし、実際に入りたいという人も増えているので、そういう人たちをなるべくたくさん受け入れてあげるようにするのが今精一杯なところはありますね。회사들이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이주도 늘고 있습니다. 来たのはですね、2015年の10月なんですけども、もう今からおよそだから7年前ぐらいですね。 7년 전 도쿄 로그아웃을 선택한 타마가와 씨. 출근 풍경도 도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어진 지 90년이나 된 오래된 일본 전통 가오. 이곳이 타마가와 씨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입니다. 전통 가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 건물에 입주한 회사는 IT 기업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회사는 본사가 도쿄에 있습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10%가 이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東京でそれまで19年間いたんですけど、実家の、家の都合で、こっちに帰ってくることがあって、その時に仕事を探した際、東京と、同じような形で仕事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で、しかもその自然に囲まれて、そのいい環境でっていうのもありましたし、この建物も結構気に入ってで、そうですね。なので、そういった条件でこちら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はい。 스스로 가미야마 근무를 지원해서 도쿄 로그아웃을 한 직원들은 이곳의 업무 환경에 대체로 만족합니다. 仕事上で付き合いがあるお客さんだったり、社内のメンバーだったりはオンラインで基本オンライン会議でつないで顔を見合わせてミーティングもすることもありますし、基本的にはそんなに支障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 지역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ここは神山バレーサテライトオフィスコンプレックスといいまして、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ですね。コワーキングスペースっていうのは共有オフィス、パソコンを持った人たちが自分たちで、パソコンを持ってきて仕事をしたり作業をしたりズームしたりみたいな、そんな感じの場所です。そうですね。入ってくださってる企業さんはIT 企業ももちろん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今ここにあるのが神山町に高専作ろうとしているその準備財団であったり、あと土建屋さんであったり銀行であったり、結構いろんな企業さんが入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 창업 준비를 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공간은 가미야마로 오려는 청년들로 늘 붐빕니다. 산골 마을의 놀라운 변신은 2005년 도쿠시마현이 전역에 광 케이블을 설치한 데서 비롯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들이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던 당시 마을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은 가미야마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됐습니다.
そうですね。それは本当にある意味もうラッキーだった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ね。徳島県は IT のインフラ整備という意味では非常に早くから取り組んでいまして、県全体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県全体に IT のインフラ、光ファイバーを引いてしまおうというプロジェクトが2005年から動いています。神山はそういうハードのインフラだけではなくて、すでにアーティストの移住だったりが始まっていたので、そういうとこからそのハードの、とあとソフトがうまく絡み合う形で、いろんな人が外から来る流れができていた。そんなところで一つながりで一番最初にオフィスを開くことになったサンさんという IT ベンチャーが来てくださって、面白いなと感じてくださってオフィスができていた。あとはもう本当に口コミでどんどんその面白さが広がって、いろんな人たちが入れ替わり立ち替わり来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 도쿄 시내에 자리 잡은 한 기업.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명함 관리 앱을 개발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기업은 2010년 신선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미야마의 오래된 민가를 빌려 위성 사무실을 연 것인데요. 소외양가는 IT 사무실로 변신했습니다. 違う考え方ができる、そのものの見せ 이후 기업들의 가미야마 로그인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미야마 기업 1호의 기록을 가진 이 기업은 최근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미야마에 경영 전문 고등학교를 짓겠다는 건데요. 설명회에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何かこれをやりたい、こういう方向に行きたいって向かって進んでいくと。で当然そのこうしなかった、こうしなかったってあるんだけど。ないものがやっぱあって、あと起業家の人たちが直接教えに来るので、学べるものが他の高専と違うところでここを選びました。やっぱり同じ起業家っていう目標を持って集まってるんで、やっぱ周りの人からの刺激を受けて、自分も自分の力を養えたらなと思ってきてます。今回のサマースクールの結果によっては、これから5年間神山で過ごすと。そうです。가미야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네덜란드인 마누스 씨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주민 모임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선제 대응을 한 덕분에 가미야마에는 기업들이 모여들었고 그 기업을 따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쿄 로그아웃에 성공한 가미야마의 조용하지만 큰 변화는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인근 도시들로부터 청년들이 밀려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산업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7, 80년대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몰려들던 청년들. 그런데 그 흐름은 왜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신발이나 섬유 같은 산업들이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이제 급속도로 도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공백을 다른 산업들이 메워줬어야 되는데 이 메워주는 게 부산에서는 원활치가 않았어요. 철강,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변신을 하는 게 한 2000년 정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돼요. 7, 80년대 이른바 굴뚝산업의 그즈음 수도권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산업의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부산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제조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부산은 서비스 산업이 있으나 영세해요. 고급 일자리가 없다.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건 정규직도 많이 못 벌고 정규직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영세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압박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울경은 뭡니까? 제조업 일자리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다 20%, 10%밖에 대학 안 가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70%, 80%가 대학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미스매치가 기본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생산직 일자리니까.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한 지역의 청년들은 앞다퉈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성과 집중된 일자리 때문에 수도인 파리로 몰려드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도 파리에서 남쪽으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리옹 구시가지는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구시가지의 반대편 항구를 낀 부두 쪽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커다란 부침을 겪었습니다. Alors, à la fin des années 90, on avait soit des activités qui fonctionnaient mais qui n'avaient pas une très bonne image parce qu'elles sont, voilà, c'est des activités transport industriel, soit on a des activités qui s'étaient arrêtées, ou soit on avait des secteurs qui étaient fermés au public. Et en fait, tout ça a fait qu'il y avait de plus en plus de zones délaissées, abandonnées, et avec des activités comme la prostitution, etc., qui étaient très présentes dans le quartier, et qui renforçait la mauvaise image du quartier. C'est pour ça que le fait qu'il y ait de moins en moins d'activités et le fait qu'il y ait de plus en plus de zones abandonnées. 항만을 이용하는 배들이 줄면서 쇠락하고 버려진 곳이 됐던 부두는 도심 재개발을 진행했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리옹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한 오렌지 큐브 건물을 비롯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Où c'était vraiment une zone, un endroit à ne pas fréquenter. Et maintenant, les gens, j'ai vu les gens qui déjeunent. Des jeunes qui courent, qui marchent comme nous. Et le soir, qui viennent manger aussi, parce qu'il y a beaucoup de restaurants, donc avec des terrasses et avec la vue sur la Saône, donc c'est très agréable. 리옹의 변화를 이끈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있습니다. 리옹시와 인근 자치단체 59곳의 의원 156명은 매월 한 차례 연합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행정 개편으로 59곳의 도시들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이루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22개로 나뉘어져 있던 프랑스 행정구역은 지난 2016년 13개로 개편됐습니다. 지역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중 오베르뉴와 로날프가 합쳐져 하나의 도시가 됐고 리옹은 그 중심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도시였던 오베르뉴와 리옹이 속한 대도시 로날프가 합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Donc c'est une décision qui est arrivée du national avec certes une phase de concertation locale. Donc il y a eu une grande appréhension d'une certaine manière sur le plan local
puisque, et je pense entre autres, moi je suis issu du côté Auvergne, de la plus petite des parties, il y avait une inquiétude d'arriver dans une grande région très forte, très puissante, donc il y avait une forme d'inquiétude pour les accompagner dans leur développement. Et aujourd'hui, quelques années après cette fusion, d'une certaine manière, les institutions donnent des possibilités. Mais après, ces possibilités, on les active ou pas par des politiques publiques. Donc oui, la fusion des régions a donné un potentiel beaucoup plus fort puisqu'elle a renforcé ces institutions qui étaient des petites institutions et là elle leur a donné une dimension régionale, elle a donné une dimension européenne, donc une dimension pour, en termes d'attractivité, pour aller chercher des marchés, chercher des relocalisations d'entreprises à l'échelle mondiale. 도시들이 합쳐지면서 경제의 규모가 커진 리옹 도시연합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리옹 신시가지에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들어와 바이오 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개의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280여 개의 제약회사들이 가입한 바이오폴 위원회도 생겨났습니다. 도시연합이 바이오 기업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내걸고 힘쓴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도 도시연합 출범 이후 리옹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신연구본부를 비롯해 리옹에 총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은 5천여 명.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리옹 도시연합은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Donc au niveau des aides publiques, Sanofi a pu bénéficier par exemple du soutien de la région Auvergne-Rhône-Alpes pour la construction de son nouveau centre de développement, de recherche et développement à Marcy-l'Étoile. Donc il peut y avoir des aides financières. Ce qui est important aussi, c'est le rôle que... 대기업의 이전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에서 대학을 졸업한 살로메는 리옹에 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Je pense qu'il y a des deux. J'ai des amis qui sont allés sur Paris, oui, parce qu'ils ont trouvé un emploi là-bas, parce qu'ils ont eu leur école aussi là-bas. Et en revanche, j'ai des amis qui veulent absolument rester à Lyon, parce que c'est une ville où il y a énormément de travail. 리옹 도시연합이 또 하나 중점을 둔 사업은 교통망의 확충이었습니다. 살로메는 리옹 시내에 살지 않지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J'habite juste à côté de Lyon, j'habite à Villeurbanne, mais c'est dans la métropole de Lyon, oui. Alors je prends le métro pour aller au travail et je marche aussi, parce que j'aime bien marcher. 도시연합 이후 각 도시들을 연결하기 위해 교통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았습니다. La mobilité en général, c'est évidemment extrêmement important pour l'emploi, des jeunes et des moins jeunes d'ailleurs, mais évidemment pour les jeunes, puisque aujourd'hui, on sait que pour développer sa carrière, pour avoir un emploi, il faut être extrêmement mobile. Aujourd'hui, évidemment, pour favoriser justement cet accès vers l'emploi, eh bien, il faut que la puissance publique accompagne avec des transports en commun, en particulier dans les métropoles, extrêmement puissants pour faciliter effectivement l'accès vers l'emploi des jeunes. 현재 리옹 도시연합에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트램, 철도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교통 덕분에 도시들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리옹의 도시연합 실험 6년. 리옹은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Donc la métropole de Lyon accueille des nouveaux habitants chaque année, 12 à 15 000, très dynamique en termes d'emploi. 30 000 entreprises ont été créées en 2021 sur la métropole de Lyon. 부산에서도 프랑스와 비슷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도 도시연합이라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시티의 그러면 본질은 뭐냐? 지자체 간 연계하고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게 메가시티의 본질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여가지고 기능적으로 아주 유기적인 연계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지역은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인프라 유치를 위해서 지역 간의 경쟁을 하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또 경쟁을 하고, 중앙정부는 분절적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에도 밀도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갖춘 공간을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떠나는 청년 인구를 잡을 수 있고요. 인구댐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것.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서로 분절돼 있는 이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도시 간 협력 속에 더 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 울산, 경남 다 합하면 800만 정도 되는 거고, 그 800만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곧 1000만에 이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산업 기반도 부산, 울산, 경남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 그다음에 제조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후장대형의 조선이라든지 이런 조선 자동차 같은 그런 중후장대형의 중공업과 그다음에 어떤 경공업,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발전되어 있는 게 이 지역인 겁니다. 이 지역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마중물이 이미 197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조금만 더 뭔가 동력만 넣어주면 이미 준비된 성장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준비된 성장축이라는 이 지역들 간의 실질적인 거리는 아직은 너무 멉니다. 어디 가십니까? 부산 동래요. 어떤 사대라니? 네. 창원에서 부산은 시외버스를 타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차간이 길다 보니까 바로 탄다고 생각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좀 놓친다고 생각하면 아마 최대 2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직장이 부산 금정구에 있어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김환호 씨. 배차 시간이 30분 정도인 이 시외버스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내 교통을 이용해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그 네이버 지도 치니까 2시간 27분 정도 걸리고 환승을 4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시외버스밖에 타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시외버스 가격만 5,400원이고 부산에서 이제 지하철 가격이 또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1,300원 따로 들어요. 교통비로 왕복에 13,400원씩 매일 쓰는 거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40분 정도 달려
버스가 동네역에 닿으면 다시 지하철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교통수단 사이 환승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울산은 이어졌잖아요. 지하철이. 네, 그렇게만 돼도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울산 시내에서 지하철까지는 그냥 버스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지하철로 부산까지 이동이 되면은 상당히 시간도 절약이 많이 되고 좀 피로도도 덜어질 것 같은데 창원은 그게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실제 올해 2월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동해선 2구간이 연결됐습니다. 놀랍게도 이용자들은 빠르게 늘어 2구간이 개통된 지 3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하철 하나가 두 도시를 얼마나 가깝게 이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교통 결절점인 서울역에는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납니다. 북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 닿고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온양을 지나 신창까지 닿습니다. 수도권의 지하철 노선은 모두 23개. 반면 부산역에는 1개의 지하철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울경과 연결된 노선은 모두 6개. 가장 멀리 가는 것이 김해와 울산 태화강역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한두 시간 내 생활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한두 시간 생활권 범위가 넓은 공간은 수도권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한두 시간 내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업무를 쉽게 보고 어디까지 쉽게 친구들을 만나고.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 공간,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자원들을 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넓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망으로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면 할수록 사람과 자원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도시는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인구 800만의 부울경이 하나가 되면 서울공화국에 대항할 만한 거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부울경의 연결성이 강화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청년 관점에서도. 그리고 부울경의 인구가 적지가 않아요. 부울경 합치면은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예요. 인구 관점에서 보면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나라 다 강소국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쪽에 있는 데보다 제조업 경쟁력이 더 좋을 건데 이쪽이.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수도권에 대항해서 일정한 입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죠. 네.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며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 이들은 과연 부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산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77.5%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나는 부산을 뽑거든. 이게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겠지. 근데 살기만 좋고 일할 데가 없으니까 떠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아. 그냥 등 떠밀려서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냥. 현실적인 걸 보게 되는. 등 떠밀려 부산을 떠난 청년들이 당당히
서울 로그아웃을 선언하고 돌아오는 도시. 청춘들이 살고 싶고 청춘들이 일하고 싶은 청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